여러분 안녕하세요. 풍성한 삶의 유혜연입니다. 자, 지난번 시간부터 저희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, 두 번째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,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것들을 준비할 때 힘이 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세 번째 들어갑니다. 세 번째는 이런 말 할 수 있죠. 아우 진짜 피는 못 썩여. 당신 집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? 이런 말들 하게 됩니다. 당연히 저희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아내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갔을 때 남편의 마음은 세 가지로 무너집니다. 세 가지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피는 못 속여. 당신 집 사람들.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. 왜냐하면 남편이 태어나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났어요.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. 그죠? 태어나 보니 이 집은 부자야. 어떤 경우는 태어나 보니 이 집은 가난해.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야. 태어나 보니 미국 사람이야. 그죠? 선택한 게 아닌데 그것을 갖고 같이 사는 아내가 공격을 한다면 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. 아,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아우 당신 왜 이렇게 키가 작아? 뭐 이런 거. 예. 아우 당신 미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지금 한국 지금 엉망이잖아. 헬 조선이잖아.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 갖고 우리가 서로를 공격한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.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격이라면 공격을 받아도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은 뭐 잘못을 수용하고 뭐 잘 해본다든지 하겠지만 집사람들, 당신 집사람들 뭐 이런 말이 나올 경우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 당신 집 사람들은 시부모님을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. 이때 시부모님은 벌써 기본이 60, 70이세요. 80이실 경우도 있죠. 그러면 이 집 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빌고 얼르고 달랜다고 해서 60대고 70대고 80대인 시부모님들은 사실 잘 변하지 않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, 아내들이 공격을 할 때 남편들은 굉장히 절망스럽고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. 우리 식구는 내가 욕해. 근데 딴 사람 욕하는 거는 안 되죠. 왜 중딩 아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. 막 나 우리 엄마 때문에 개짜증이야. 막 게임할 때마다 맨날 들어와서 야 5분 만에 10분 만에 맨날 이런다?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맞아 니네 엄마 진짜 왕짜증이야. 우리 지난번에 가갖고 막 게임할 때 니네 엄마가 문 탁 떠고 아까 들어왔잖아. 아유 매너가 없어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안 되죠. 한 방 나가는 거죠. 야 나는 우리 엄마 흉봐도 우리 엄마 욕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원가족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거, 원초적인 것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당연히 우리가 원가족에서 분립이 돼서 남편은 남편의 원가족에서, 아내는 아내의 원가족에서 분립이 돼서 같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체가 원가족, 이 자체가 가족이 됐고 원가족은 분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가족에 대한 어떠한 그 공격이나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참 마음이 힘든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서로 남편 흉도 보고 뭐 아내 흉도 보고 뭐 시어머니 흉도 보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죠. 그건 사실은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신 피는 못 썩여. 당신 집 사람들은 왜 그래?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. 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가? 당신 집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하죠. 뭐 만약에 남편이 성이 박씨면 그 박씨 집 사람들, 그 박씨들, 박가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럴 때 남편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아내와 남편이 한 집이 아니고 이 남편은 그 집 사람이구나.
당연히 이런 느낌을 남편이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주지는 않았겠지만 줬을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며느리는 뭐 시집을 가서 박 씨에게 결혼을 했다면 뭐 박 씨 집 사람이 돼야 된다,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박 씨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,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거든요.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가족에서 남편이 나오고 원가족에서 아내가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지, 박 씨 집에 이 며느리가 들어가서 박 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봤을 때 당신 집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남편은 나름 자기도 이 원가족에서 나와서 아내와 한 몸이 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, 결국은 아내가 당신 똑같아, 당신은 아직도 그 박 씨 집 사람이야,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태까지 나름 해왔던 수고들이, 나름 해왔던 노력들이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.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해야지, 또 아내만 잘한다고 또 남편만 잘한다고 같이 결속력이 있는 부부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.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이게 꼭 사실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. 서로 잘 세우고 돕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든든한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피는 못 속여, 당신 집 사람들 왜 그래? 였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풍성한 삶의 유혜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